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예립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북핵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발언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법안을 앞세워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28일 밤부터 남쪽으로 260여 개의 풍선을 날렸습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풍선엔 담배꽁초를 비롯한 오물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풉니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북핵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이번 국빈 방안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도 재확인하며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기회를 모색 중이라는 문구가 반영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UAE의 전폭적인 지지도 공동선언에 포함됐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항목에서 양 정상은 후속 원전 프로젝트, 소형 모듈 원전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교육 및 문화, 농업, 우주, 지식재산권 등 총 19개 항목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해왔으나 소득에 따라 지급 액수를 달리하는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차등 선별 지원이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생활고로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여러 제도를 써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5만 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하며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코로나 지원금에서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전 국민 지급 의견을 철회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맞지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법안을 앞세워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총 183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22대 국회 초입부터 전국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주겠다는 것이 야권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원내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된 지 이틀 만에 재발이 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안을 제출해 독하게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역시 속도전을 벌이며 6월 7일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28일 밤부터 남쪽으로 260여 개의 풍선을 날렸습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풍선엔 담배꽁초를 비롯한 오물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풍선의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됐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이 다시금 풍선을 보낼 수 있고 남북 공유하천에 오물을 투척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풍선에 화학물질 등을 실어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풍선이 공중에서 터졌을 때 너무 확산되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오면 유독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군은 지금까지 풍선을 격추하는 대신 땅에 낙하한 풍선을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날 오전 발사한 1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러시아 수출 목적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풉니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는 향후 5년간 정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기본계획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개조를 핵심으로 합니다. 시는 우선 사업성 보정 계수를 도입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줘 도시개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6월 13일까지 이 기본계획에 대해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을 들어 9월에 해당 내용을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한병영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곳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합니다. 총파업 선언 가능성이 있어 기추가 주목됩니다. 30일 저녁 의협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등 6곳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 집회를 엽니다. 의사 총파업 예상 보도에 의협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고 집회에서 의협 차원의 총파업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의협이 개원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파업을 하더라도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혼란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돼 정부 관계자는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조우재 육군 12사단장은 취재진의 접근을 거부하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이틀 만인 25일 숨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강동원 주연의 스릴러 설계자가 개봉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설계자는 개봉일 5월 29일 12만 4천여 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호석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살인 청부를 받아 사람을 죽이고 단순 사고사로 위장하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흥미를 끄는 소재와 강동원의 연기가 호평받는 분위기지만 애매한 결말 등 부정적인 반응도 있어 관객 평점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쾌청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전국엔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내일 내륙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가끔 내리겠고 토요일에는 중부와 경북에,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 비 소식이 전망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해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25도를 웃돌며 다소 더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 대전도 26도, 대구는 28도,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쾌청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전국 하늘엔 구름량이 많았고 구름이 햇볕을 가려주면서 자외선 지수가 어제보다는 낮았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걱정 없이 전국적으로 공기질은 깨끗했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 일부 강원과 경북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